내 과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과거를 풀풀 털고 잊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잊으냐, 뭐 이런 식 방향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또 과거 시절에 어떠한 강렬한 부정적인 상으로 각인했구나. 각인된 그 상을 풀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이론상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소개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세요 하잖아요. 그건 내담자한테는 너무나 큰 일이고 힘듭니다. 본인이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인데 과거를 어떻게 벗어나갑니까? 이렇게 서로 반문하면 내담자나 상담자나 뇌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는 일이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내담자가 소개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게 어떤 문제이든 내담자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전부터 그 경험했고 그걸 각인했고 마음속에 그것을 다룬다라는 부분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신활동, 상을 받아들여서 오해했던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상담을 하면 최종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치유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랄까라는 점이에요. 치유가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긍정적인, 근데 또 상대를 이해하나, 밝아지는 거예요. 예. 상대 칭찬하죠. 자신감이 있어지고, 네, 긍정적인 자아상이. 지금 했던 말씀은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치유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상담을 받고 내담자가 어떻게 변했을 때 그렇게 되느냐라는 점을 묻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감, 긍정적인 또는 사회생활에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치유의 목적이냐는 점이에요. 상담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라는 부분이 상담자가 어떠한 기준과 어떤 개념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서 내가 이분을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심상치료는 다른 기준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제안을 이해가 되시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넓어지고 타인에게 말을 걸게 되거나 또는 불안이 없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어렵거나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담자가 와서 호소하는 문제가 지금 다른 거예요. 불면을 호소하거나 불안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치유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신감 있기로 해야 될까요? 잠을 자지 못한 현상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건 어렵고 이건 안 되고 대인관계는 또 그러잖아요. 그 자체의 반대쪽 긍정적인 면이 치유의 목적인 겁니다. 내담자가 힘들어 얘기 들으실 때 선생님께서는 그때는 경청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리상 듣고 나서는 어떤 게 지금 문제고 그거에 대한 치유 기준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호소를 할 때, 진술을 할 때 그때 문제와 치유 기준의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인 것이지 이것을 시도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분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 있죠. 그것만을 적고 그것에 긍정적인 변화 있죠. 그 두 개만 적으면 되는 거야. 이 얘기 들었을 때 다른 것을 참고로 들으시거나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런 지금 상담자가 원인을 생각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힘들어하는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핵심으로 요약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안한 문제를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 4가지 치유 기준이 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야만이 치유로 인도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 4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불러볼게요. 첫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두고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담자 또는 인간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가 치유의 1차 기준입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치유에 도달은 건 아닙니다. 왜? 좋아진 게 뭐예요? 뭐에 좋아진 거나요? 그런 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유 기준을 반드시 알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접근했나 안 했나 그것을 살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첫째가 이분이 더 이상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나에게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내던지게 되는 입장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상담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치유의 1차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우울에 아직은 시달리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네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 말에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상담자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막혀서 상담을 하게 되고 내 상담 실력이 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더 늘리려고 해도 막연하고 교육을 받아도 뻥 안 뚫리는 이유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 이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됐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려요. 1차 기준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치유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치유 기준은요. 당사자가 내담자가 더 이상 자신의 힘든 문제 또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차이는요. 있지만 아니라고 시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중성이 아니고 실제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치유 기준은 1차보다도 어떤 게 우회를 가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수준이 높은 거죠. 내가 불안이 안 느껴지는 거야. 불안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끔 돼야 되는 거지. 불안은 있어. 있는데 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치유가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첫째 치유 기준, 두 번째 치유 기준 다 중요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이게 있구나. 이걸 두고 상담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저희들 상담가가 가장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것이죠. 이것이 반론을 제기하시잖아요. 반론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상담가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생각으로 치유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명료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도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그것을 접근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보람있게 상담을 하라. 그것을 소개하는 게 심상치도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시인하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어디서 구분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루는 상담 분야에서는요. 그렇게 막 그닥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걸로부터 그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문제가 많아. 또는 가깝게 가정적으로도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담을 신청했는데 가족이나 친지들이 하도 가라고 권하거나 그분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상담하는 문의를 많이 받죠.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도 왜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안 됐는데도 본인이 내가 있다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은 건강하고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이 점인데요. 본인이 시인하고 이 부분에 관심 있고 고쳐달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만 차이가 있지, 문제가 이 사람이 있구나 없다는 그 부분이 하등에 저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없고 그걸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용이 뻔하게 그거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일단은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의미가 크구나. 사회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있으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숨기고 없다라고 하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중성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는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내가 배우고 터득한 바로는 내가 문제 있다라고 민감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상담해 오시고,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면 그냥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민감한 사람은 상담을 받으러도 오세요. 이걸 전체 모아보면 상담하는 사람은 병이 있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병이 없다, 이렇게 흑백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